여러분, 요즘 10대 참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20대만 하더라도 정규직으로 들어가서 일할 자리를 구하면 그나마 10대보다는 낫다고 합니다. 10대는 정규직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학업을 함께 해야 되니까. 그러니 얼마나 요즘 10대들이 어려운지 아마 제 방송을 보셨으면 다 짐작을 하실 거예요. 최저임금이 폭등하고 나서부터는요, 10대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이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알바생도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예요. 편의점에 가보면 10대가 많이 줄었죠. 식당에도 가보면 10대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만큼 10대의 일자리가 뚝뚝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대들은요 여러 가지 이유로 가장이 될 수밖에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나서 아이들끼리 살면서 나도 모르게 10대가 된 친구들, 또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또 가장이 된 친구들. 그러다 보니까요, 혼자서 월세나 생활비나 동생들 학비까지도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이들은 어떨 때는 굶고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굶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 못 버텨서 결국은 이 청소년 쉼터를 찾아가는 겁니다. 거기 가면 그래도 밥은 먹을 수 있으니까. 그만큼 일자리가 없어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 쉼터의 소장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간단합니다. 요즘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자영업자들이 전부 다는 아니지만 많은 자영업자들이 키오스크, 쉽게 말하면 자동 주문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10대들이 담당했던 것들이었는데 결국은 해고가 되고 만다. 그러니 일자리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 심지어 말입니다. 청소년 쉼터 협의회 회장인 마재순 회장은요, 쉼터 소장 10명 정도가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보니 현재 알바를 하고 있는 친구는 10%도 안 된다더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10%. 아이들은 일하고 싶은데 일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스트레스는 진짜 장난 아닙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물질적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가미를 할 정도로 어렵다, 이런 얘기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만큼 청소년 일자리가, 10대 일자리가 줄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표에서도 보면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줍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최저임금을 올리니까 줄은 거 보세요. 마이너스가 난무를 합니다. 마이너스가. 2018년 1월이 마이너스 13.1%입니다. 2019년 1월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13.3%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나마 2020년에는 1월에 1.5%까지 느는가 싶더니 2021년 1월에는 무려 28.8%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2021년 1월에는
이게 정부가 하는 사업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만 9천 명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5만 9천 명까지. 여러분 10대가 5만 9천 명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아마 이게 1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상 최대치입니다. 28.8%라는 것도 사상 최대치지만 5만 9천 명이 떨어졌다는 것도 사상 최대치예요. 그만큼 일자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자리가 없다. 이것은요,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정책적 실패입니다. 고용이라는 것은 10대든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60대든 골고루 이렇게 취업이 되고 실업이 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부의 어떤 최저임금의 어떤 급격한 인상이 10대들의 일자리를 완전히 빼앗고 말았습니다. 이게 정부의 정책의 민낯입니다. 올 1월에는요. 많은 민낯들이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10대 가장들 생각하면 진짜 피눈물 나는 거죠. 고용률이요. 고용률이 뚝 떨어졌습니다. 2017년 1월부터 보면 그나마 2017년 1월에는 9%의 고용률, 2018년 1월 8.2%, 2019년 1월 7.5%였어요. 2020년 잠깐 8.1%로 반짝하는가 싶더니 2021년에는 6.2%까지 떨어질 정도로 최악이 됐다는 거예요. 최악이 됐다. 10대들이 모여있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와, 나 집안 사정이 좀 안 좋아서 알바를 하고 싶은데 알바할 데가 없다. 뭐 5건 6건 전화한 게 아니라 10건 20건 전화해도 알바를 해달라는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집안 사정이 안 좋아서는 그나마 누군가 버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년소녀 가장은 어떻게 합니까? 생활비는 어떻게 하고 식비는 어떻게 하고 학자금은 어떻게 하죠? 이렇게 되면요. 아이들은요. 점점 더 낮은 임금이나 더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어요. 진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기에다가 실제 알바를 구하려고 해도 하늘의 별 따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별 따기다. 이게 코로나19라는 게 사실 알바 구직난 굉장히 심화됐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최저임금발이에요. 최저임금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실패가 불러온 참사입니다. 참사.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워지면 10대 가장들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정도까지 어려워진다는 것은 앞으로도 점점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통계청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15세에서 19세 취업자 79.3%가 임시직 일용직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 임시직 일용직에서 일하는 것조차 구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83.5%가 알바 구하기 굉장히 어렵다. 작년보다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 자명합니다. 자명해요. 자영업자가 100만 자영업자가 무너졌다고 이야기할 정도잖아요. 100만 자영업자가.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일자리도 그만큼 주는 거예요. 일자리가 그만큼 줄으니까 10대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이 그만큼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봐야 되는데요. 분명히 봐야 되는데 정부의 정책적인 실패가 큰 몫을 차지해요. 지금이라도 10대들의 어떤 알바를 좀 더 시키고
그들의 일자리를 좀 구하게 만들려면 자영업자 편에 서서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10대 일자리도 아니 일용직이나 임시직 일자리도 더 늘어날 거예요. 안 그래도 자영업자는 어려운 데다가 인건비까지 오르니까 감당 못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유수당 전 세계에 없는 이야기예요. 주유수당 이거 폐지해야 합니다. 주유수당만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자영업자 입장에서는요 한시름 나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유수당은 일하지 않고 수당을 받는 거거든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유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요일이죠. 그죠? 쉬라 이거죠. 옛날에 주유수당은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 일주일 동안 일을 해도 주 7일을 일을 해도 먹고 살지 못할 때 국가가 나서서 하루만 쉬어라. 내가 돈 줄 테니까. 국가가 돈을 줄 테니 하루만 쉬어라 하는 게 주유수당의 시작입니다. 그게 1950년대 60년대예요. 지금은 2021년이 됐습니다. 이제는 주 52시간 제도 되고 있는 판국에 주유수당 이거 없애도 되거든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을 좀 위로하고 안 그래도 자영업자들 무더기 폐업한다고 난리인데 그만큼 낮춰주는 효과가 있잖아요. 지금 최저임금이 8,750원이지만 주유수당을 포함하면요. 이게 1,200원, 1,300원까지 올라간단 말입니다. 주유수당 폐지하면 그만큼 최저임금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때문에 모두 함께 살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특히 주유수당을 낮춰주면 그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소기의 경일기죠. 그죠? 자기들 생각했던 대로만 그냥 밀어붙이는 사람들이라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통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요. 최고로 필요한 게 주유수당의 폐지예요. 일하지 않고 돈을 주는 거잖아요. 우리 노동법에도 무노동이면 무임금이라고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을 해서 주유수당을 폐지하는 방안도 저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싶어요. 어쨌든 우리 10대들 특히 10대 가장들 너무너무 어려워하는데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 참 별로 없어서 안타까워요. 정부가 현상을 제대로 보고 현장 경제를 많이 살려줘야 하는데 지금처럼 정부의 규제 폭탄에 기업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참 답답한 노릇이죠.